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이번 강좌는 이제 11강이고요. 이제 4편으로 넘어가서 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고, 단어는 뭐 두 단원이지만, 한 세 단원, 세 강좌 정도를 이제 여러분 나눠가지고, 강의가 좀 진행될 것 같고요. 그 챕터 1에 있는 열과 열의 전달, 뭐 이런 과정은 그냥 기본적 과정이기 때문에, 11강 자체는 이제 크게 뭐 어렵지 않은 주제가 될 거지만, 12강이나 13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현상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. 연력학 법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, 그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먼저 미리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용어 정리 단원이니까 처음에 나오는 그 11강 거의 용어 정리거든요.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, 온도의 개념이 나왔어요. 온도. 자, 온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, 자,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도의 방법은, 표현 방법은 이제 섭씨 온도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. 미국에서는 뭐 화씨라는 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실험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절대 온도. 해서 이제 세 가지의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, 뭐 이러한 온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차고 뜨거운 정도, 그러니까 차갑냐 따뜻하냐 하고 하는 정도를 단순하게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을 한, 수치로 표현을 하는 그러한 방법의 하나다.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거는 뭐 화씨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필요 없죠.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절대온도의 개념 정도. 그러니까 절대온도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실험실에서나 사용할 때 보통 절대온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, 이 절대온도와 섭씨온도의 관계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교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절대온도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대문자 T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, 이 절대온도 T라고 하는 값이 얼마라고 표현되고 있냐면, 자, 273에다가 얼마를 섭씨 온도를 우리가 더해주면 된다.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. 뭐 예를 들어서 자, 현재 기온이 자, 뭐 영상 4도씨다. 그럼 4도씨니까 이건 섭씨의 표현이죠. 그럼 4도씨였을 때, 자, 요때 절대 온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? 뭐 이런 개념이죠. 그럼 절대 온도라는 건 어차피 4도씨에다가 273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표현이어서 결국 얼마가 281 켈빈이 되겠다. 자, 절대 온도의 단위 우리가 참고로 뭐예요? 켈빈이라고 하는 단위 사용을 하죠. 읽을 때는 켈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, 뭐 이런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, 자, 참고로 영하 273도씨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? 우리는 이거를 절대 0도다. 절대 0도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. 그래서 0켈빈이다. 뭐 이런 개념이에요. 0켈빈이다. 이런 개념 표현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두 번째. 자,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교재의 내용은 이제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좀 잡자.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냐. 자, 열은 참고로 여러분들 두 가지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.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. 그 첫 번째가 온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. 온도 변화.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? 상태를 바꿀 수 있다. 상태 변화를 일으킨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열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을 절대 동시에 할 수는 없다.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열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킨다. 자,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당연히 어떤 게 있어요? 고체, 액체, 뭐 기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, 이런 고체, 액체, 기체의 상태 변화가 일으키거나 아니면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. 자, 참고로 이제 뭐 뒤에 가서 그래프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겠지만,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, 자, X축이 온도가 아니라 X축은 시간. 자, 시간의 변화에 따른 이제 온도를 표현을 했을 때,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물이 있었는데, 얼음 상태 현재 영하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였다. 영하 10도씨였어요. 자, 그럼 이 얼음에게 이제 열을 가하죠. 그럼 당연히 온도가 점점 상승을 해요. 그러다가 몇 도가 돼버리면 0도씨가 돼버리면, 자, 이 얼음은 무슨 상태로? 물과 공존을 하게 되죠. 그죠? 물과 공존을 하고, 그러다가 이 얼음이 다 녹아서 뭐가 돼버리면, 물이 돼버리면 다시 또 온도가 상승을 하죠. 또 온도가 상승하다가 몇 도가 돼버리면
100도씨가 돼버리면 다시 또 어떻게? 이렇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온도가 상승한다.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각 구간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면 맨 먼저 첫 번째 구간은 어떤 상태야? 당연히 얼음인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. 이렇게 표현하죠. 그리고 여기는 액체 상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맨 끝부분은 수증기 상태니까 당연히 기체 상태라고 표현을 해서 자, 고체 상태일 때와 액체 상태일 때와 기체 상태일 때의 세 구간 속에서는 무슨 일이? 온도가 변하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. 그죠? 여기서는 온도가 변하는 현상이 생긴다.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죠. 열을 계속 가해주니까. 하지만 그 사이사이 구간에서는 어떻게?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구간이 있어요.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을 하고 액체와 기체가 공존을 하는 이런 구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도 열은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구간은 우리가 이 두 구간은 현재 열을 가했지만 그 열이 상태 변화에 사용되고 있는 상태 변화 구간이다.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요. 이 상태 변화에 사용하는 열량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? 잠열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. 그러니까 수문열이다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잠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온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 두 가지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가진 게 바로 뭐다? 열의 정의.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다 라는 계기죠. 참고로 지금 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열을 가했으니까 0도씨를 보통 무슨 점?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이렇게 부르죠. 100도씨를 보통 이제 끓는 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된다 라는 거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.